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 재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지역 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가 하면 경기도는 하루 확진자가 지난 1월 이후 최고점을 찍으면서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주말 상황에 따라서 자칫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비쳤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 확산세 어땠는지 짚어보죠. 정진욱 뉴스원 기자 그리고 이승욱 경기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부가 지난 주말을 코로나19 폭증을 막는 마지노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주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확진자 수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인천의 경우 확진자 추이 어떤가요? 24일 0시 기준으로 인천의 확진자 수는 총 544명입니다. 네. 이거는 이미 퇴원하신 분들까지 합쳐서 나온 숫자인데요. 근데 2차 대유행이 시작한 14일 이후부터는 총 1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동안 인천의 확진세가 뚜렷했는데요. 22일과 23일 각각 36명,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총 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천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이 좀 성공적이다 이렇게 자평도 해왔는데 최근에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인천에선 두 번의 집단 감염이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 20일 남동구에 있는 열매 맺는 교회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네. 또 이거는 인천에서 발생한 첫 번째 집단 감염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부평구의 길릴리 장로교회에서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추홀구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부평구청, 서구청 그리고 서구의회 공무원들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런 특히 인천에서 있었던 두 번의 집단 감염과 주간보호센터 확진 사례 등은 또 아직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지역사회 감염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대로 보면은 당초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 인천 외 확진자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확진 사례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계속 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인천에도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전파가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이렇게 짚어봤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지난 1월 이후 확진자 최다 발생 기록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부천과 김포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부천 확진자 수는 오늘 기준 24일 오늘 기준으로 해서 총 212명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8월달 그러니까 그 대폭발이 일어난 16일 이후로 따지자면 23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부천에 같은 경우는 4월달에는 생명수교회와 성남 은혜빨 교회에서 폭진자가 늘어났고 네. 6월달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늘어났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은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추세가 있고요. 근데 김포 같은 경우도 같은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96명 현재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확진자 절반인데 8월에 몰렸습니다. 네. 근데 김포 같은 경우는 주님의 샘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사랑제일교회가 좀 다르게 또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요. 사랑제일교회발 그리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발 감염 확산인데 부천이나 김포의 감염 경로 확인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실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16명이나 걸렸고요. 네. 그리고 파주 스타벅스 관련된 영향도 받았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또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인원이 한 8명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깜깜이 확진자 한 5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도 광화문 집회는 2명,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는 4명, 그리고 제3경로 그러니까 확진자와 접촉돼서 감염된 경우는 한 9명 정도 있었고요. 깜깜이는 한 8명 정도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는 총 8월 한 달에만 23명이 늘어났고 김포 같은 경우는 36명이 늘어났고 8월 한 달로 따졌을 때는 김포 같은 경우는 총 45명이나 확진이 됐습니다. 네. 이유는 김포에서는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강원도 홍천 캠핑장에서 일가족이 더 걸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8월 7일에는 일산 반석교회 집단 감염 관련된 50대 여성이 일가족을 시작으로 사랑제일교회, 여의도 순복교회, 파주 스타벅스 이렇게 하면서 감염세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부천하고 김포도 추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특히 부천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있는 점이긴 합니다.
부천 김포 확산세 짚어보고 있고요. 지금 깜깜이 전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어떤가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에서 최근 깜깜이 전파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 코로나19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최근 일주일 사이 그 지역사회 감염,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 전파를 의미하는데요. 총 16건입니다. 이는 이 시기 같은 시기 발생했던 전체 확진자 중에 1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거 달리 말하면은 신규 확진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소리이고요. 이 같은 수치는 사실 인천에서 그동안 코로나19를 방역을 해오면서 볼 수 없었던 수치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인천에서는 그 부천 쿠팡 물류센터나 서울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 비율이 높았던 적은 없어요. 네. 특히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난 7월 중순 이렇게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와 비교하더라도 현재 깜깜이 전파 비율이 높습니다. 그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21건의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일주일간 차지하는 게 16건입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지난 주말을 앞두고는요. 정부가 지난 주말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방역 대응을 고비로 봤기 때문일 텐데 전문가들과 또 방역 당국은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 주말 사이 사람들의 통행량 등이 감소했는지는 지금 당장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지금 거리를 둠으로써 앞으로 일주일, 길게는 2, 3주일 내에 이제 감염세가 점차 줄어들 수 있는 건데 네. 결국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확인을 하려면 앞으로 이제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말에 확진세가 어느 정도 꺾일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이런 것들의 효과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타나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럼 어느 정도 좀 줄어들어야 뭐 선방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이 한 50명 이하 정도 있을 때 방역 당국이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현재는 그런 단계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3단계 준하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는 방역 당국이 컨트롤하기 이미 숫자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은 곧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지금 3단계에 준하게 빨리 지금 단계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아직까지 검토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아까 이렇게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서 2단계를 올린다고 2단계, 3단계 준한다고 올린다고 해서 효과는 1주에서 2주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온 네. 숫자는 이미 강원 집회 그리고 강원 집회 이전에부터 이미 저번에 깔려있던 것들이 지금 나오는 네. 숫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는 1, 2주 이후에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외출 자제하시고요. 또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하는 등 우리 개인이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 3월 그러니까 신천지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 이런 분석을 자꾸 내놓고 있어요. 이게 그때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18일에 그 현재 수도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이 GH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GH형이 뭐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유행하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미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과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그리고 서울 방문업체발 이 수도권 집단 감염 사례에서 이미 발견을 했던 유형입니다. 그 세계보건기구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해 그 아미노산 변화를 기준으로 이 유형을 나누는데요. 총 S형, V형, L형, G형, GH형, GR형 등 6개 유형과 기타로 분류합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점차 변이를 일으키면서 계속 네. 새로운 유형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 코로나19 초기에 그 유입됐을 때 우한 교민 등으로부터 발견했던 것이 S형이고요. 그 이후 신천지 감염 때는 V형이 주로 검출이 됐습니다. 네. 이후 다시 유럽 등을 거치면서 다시 변이된 그 GH형이 지난 5월 이후 저희 나라에 다시 대유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제가 알기로 코로나19 변이는 그 치명률을 낮추는 대신 전파력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계속 살아남기 쉬운 쪽으로 특히 인간과 계속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V형에 비하면 GH형의 치명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 숙주가 된 인간이 오랜 기간 활동을 하면서 전파에 노출되는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자체의 전파력도 강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과거 신천지 때 그 지금 사태와 지금의 사태의 전파력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GH형 같은 경우는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율이 높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확진자가 계속해서 세 자릿수를 이어가면서 지자체들도 대응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단계 격상보다 높은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2.5단계다 뭐 이렇게도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20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뭐 저녁에 10인 이상 5개 집회 및 시 전면 금지 위치를 했고요. 그리고 10인 이상 집회 금지 이게 정부 사회적 거리 3단계에 준하는 조치거든요. 네. 일단 이런 높은 단계를 올렸고요. 그리고 부천시는 또 인구비도 아까 말씀드린 인구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실외 100인 이상 집회는 이미 금지된 상태이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규제를 해서 어떤 사람들 간의 접촉을 좀 피하려고 좀 노력 중에 있고요. 실은 또 이를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자는 고발 조치한다는 좀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도 마찬가지고 어제 그러니까 23일에도 예배를 지금 목회자들 관계자들 만나서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었고요. 네. 부천시와 똑같은 조치를 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이 접촉자 그러니까 사람 간의 접촉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양도초등학교에서 지금 선별 검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3일이죠. 그러니까 김포 89번 그러니까 인천 부평구청 직원이죠. 근데 지금 거주지는 풍무동에 살고 있는데 네. 그의 딸도 지금 확진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도초등학교에 어저께 158명 정도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검사를 받았는데 그 옆에 고등학교에서는 조기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스템이 지금 명령은 했지만 지금 잘 지켜지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렇게 시민들이 따라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지금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께 좀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어요. 인천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인천에서도 그 10인 이상의 외부 집합, 모임, 행사 등을 전면 금지하는 등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 3단계로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3일 실외에서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이런 모임들을 전면 금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또 모든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고 인천대공원 등 그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또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 편의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운영 중단을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모든 공직자에 대해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하는 등 재택근무를 하고 민간기업에도 유연근무 또는 재택근무에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인데 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을 격상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또 격리병상 가동률인데 인천 상황은 어떤가요? 인천은 지금 최근 당초 91병상이었던 그 격리병상을 355병상까지 총 264병상을 늘렸습니다. 이게 원래는 8월 초에 이 병상들을 한 300병상 넘게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중대본 그리고 저희 시에서 그것을 공문을 받아가지고 각 병원들한테 이걸 다시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다시 91병상까지 줄여드렸는데 네네. 근데 이게 현재 인천의 확진자가 156명이기 때문에 이들 그 355병상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들 모든 격리병상을 이 156명의 확진자가 모든 격리병상을 사용하더라도 아직 200병상의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동률은 43%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고요. 그래도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뭐 여유가 있다 이렇게 파악하기 좀 섣부른 해석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게 그래서 현재 시가 생활치료센터도 함께 운영 중이고 다른 시도의 확진자들도 받고 있어서 이 실제 가동률하고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가동률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계속 두 자릿수에 준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인천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격리병상이 모두 소진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한 전문가께서는 제가 최근에 그 깜깜이 전파 사례 등을 얘기를 하면서 이대로 이 상황에서 잡지 못한다면 지금 인천의 의료 수준으로는 의료 체계로는 감당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에서 뭐 격리병상을 계속 확보하거나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
적극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네. 경우는 부천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지금 미래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 미분양 아파트라던가 이런 쪽을 이제 병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예 자택으로 그러니까 의료진이 가서 치료를 해주는 그러니까 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요. 네네. 의료진이 이제 자택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해야 되는 시기일 텐데요. 일단 지금의 이 증가 추세를 막는 게 최우선이겠죠. 사흘 동안 매일 3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사실 경제를 생각 안 할 수도 없어요. 이 경제를 우려해서 최대한 3단계 격상에는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400명 육박한 가운데 방역 당국이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준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숫자가 좀 더 그러니까 오부 숫자가 더 증가할 거로 예측하고 있다고 하면서 당분간은 좀 더 확진자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400명으로 지금 안정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유행이 좀 확산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유행 위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우려를 표했고요. 또 이 거리두기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유행 양상과 규모 그리고 확대된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은 당장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학 교수는 한 언론에서 1 확진자 규모뿐만 아니라 감염 경로 알 수 없는 특히 깜깜이 확진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금 단계를 빨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거리두기 짧고 굵게 3단계를 올려서 국민의 경각심을 90% 정도 올린다면 네. 일주일 지나 효과가 바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격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학과 교수도 오늘 당장이라도 3단계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걱정이 많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 어쨌든 강력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서 회복시키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단기 격상으로 국민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서 1에서 2주일 내에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렇게 좀 머뭇거리는 건 이 3단계는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 3단계를 시행하게 되면 경제에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는 어찌 보면 경제의 고리가 완전히 끊기는 느낌의 그 충격이 또 거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등교나 않습니까? 출근 완전히 정지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모든 사회 경제 활동이 이제 멈추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전시 상황이나 비슷하게 되면 돌아가는 건 꼴이거든요. 그렇게 네. 된다면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는 뭐 나라에서 돈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1, 2단계는 이 3단계 격상은 그 정도에 준하지만 돈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지금 멈춰선다. 재난지원금 지금 검토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네.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3단계 격상은 곧 국가 방역이 실패했다는 그런 역설이 된 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단계에 들어선다는 것, 등교와 출근 등의 일상이 정지됩니다. 그만큼 경제나 이 사회적인 파급이 크기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라도 3단계 격상까지 가는 일을 막아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 개학도 미뤄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현재 상황의 그 인천시의 뭐 개학 상황 등을 좀 알려드리면 지금 인천시 교육청도 인천의 확진세를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발 집단 감염이 연수구 음악학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서구중학교 교사도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교육청은 서구 지역의 유치원, 초중학교와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등에 대해 24일부터 28일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만 등교 수업으로 학사 일정을 운영한다라는 방침을 최근 내렸습니다. 아직 그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뭐 홀수, 짝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등교 인원을 조정을 하는 지금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3단계 격상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개학은 멀어질 수밖에 없죠. 뭐 아무래도 전면 비대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개학 자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뭐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사실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전국적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모두가 주의해서 이 확산세를 좀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